랩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거든요. 랩이라는 외국의 음악을 갖고 들어와서 그 랩 음악에 맞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10대와 20대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뮤직,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비주얼, 패션을 담당하는 또 스태프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한 분이 그 패션 스타일리스트인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할 때 음악과 패션을 계속 동시에 얘기하죠. 사회적인 영향을 음악과 패션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좋은 영향일지 나쁜 영향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일이 일단 연예인이라는 스타일을 위해 스타일링 하지만 그것이 주는 파급력은 어디로 펼쳐나간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펼쳐나간다. 하는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광범위한 직업이 패션 스타일리스트예요. 저는 단순히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랩 그룹을 스타일링했지만 제가 한 스타일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트렌드 따라하기 시작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유행을 만드는 일조를 하게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책임감이 따라야 되고 그 책임감이 따르려면 학과적인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했어요. 대충 했어요.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했어요. 대충 했어야 했는데 BTS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블랙핑크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스타일링이 누군가에게는 리서치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타이틀이 되는구나 하는 점이 있었는데 자, 10미니스 음악 베이스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꼈을 때? 일단 음악 베이스는 힙합이었어. 글램. 힙합인데 글래머러스한 힙합이기 때문에 몸매를 드러나 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힙합 베이스를 둔 이상 컨셉이었어요. 이때는 인터넷 기사가 없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유행의 판도를 어떻게 하냐면 동대문에 가서 알았어요. 동대문에 가면 토리 패션이라고 정말 동대문에 온갖 토리 옷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뭐만 만들면. 사실 그게 돈이랑 연결됐으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스타일을 잡고 신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어떤 소문이 있어. 그럼 최측근이라는 말이 나오죠. 최측근으로부터 기사 보면 가장 최측근이 누구겠어?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헤어 이런 스태프들인 거예요. 근데 최측근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바쁜 스케줄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보다는 이들인 거예요. 저는 누구 항상 아티스트 아니면 우리 스태프들. 그러면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성격들도 잘 맞아서 더 돈독해진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게 돼요. 성격이 또 잘 맞아야 했는데 그런 거를 아우를 줄 알면 여러분들 직업에는 훨씬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더 넓은 소양을 갖고 계시면 어떤 스텝으로서의 챙김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에 가끔 이런 얘기해요. 너희들은 소수를 위한 서비스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가끔. 소수라는 것이 뭐냐면 아티스트만 하게 되면 아티스트를 위한 서비스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비단 우리가 멋지게 막 컨셉 잡고 막 스타일링을 쫙 해서 얘네들을 방송에 쫙 내밀어서 이게 가장 주 일이지만 비하인드에서는 그들을 취업시키고 그들이 좌절했을 때 그들이 용기를 내게끔 해주고 그들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물론 내 고민도 같이 나누는 게 같이 상호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일을 더 멋지게 펼쳐나갈 수